미리 들고 계시는군요. 네. 스포일러입니다. 그럼 뭐 스포일러입니다. 제가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네, 네. 제가 돌고래 소리 내야 되는 건 아니겠죠? 비요, 비요, 비요. 저음으로, 네. 한 번도 없었던 소리가 한 번. 너무 좋았어요. 네. 가장 큰 스포일러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중반 이전에 등장한다고 볼 수도 있을 텐데. 네, 저는 좀 깜짝 놀랐어요. 네. 언론에 뭐 나온 어떤 기사들도 보면은 하정우 씨가 터널 안에 글쎄. 혼자 갇혀 있는 것처럼 돼 있는데 중반부 전에 혼자가 아니잖아요, 사실은. 또 있어요. 누가 속삭이지 않고 있어요. 크게 얘기하셔도. 누가 있어요. 네. 네. 걔랑 그치. 여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새로만 네. 있는 게 아니고. 네. 다른 차에서 걔랑 여자분이 나와요. 네. 사실 이거 모르고 봐야 재밌고요. 그래서 스포일러가 네. 되는 거고. 근데 이제 그 김성훈 감독이 또 끝까지 간다 해서 저는 가장 인상적인 장면이 인물을 언제 등장시킬까 하는 방식이 가장 인상적이었어요. 그 영화에서 보면 중반부에 상상도 못한 지점에서 악당인 조진웅 씨가 경찰서로 들어오게 되는 장면이 있는데 그 장면을 보면 정말 너무 놀랐거든요. 이 영화에서도 보게 되면 초반에 다른 인물이 있을 거라는 생각 자체를 못 하게 되죠. 그 어느 순간까지는 이제 하정우 씨가 막 고난을 겪거나 유머러스하게 그 상황을 넘기는 게 나오다가 개 한 마리가 갑자기 딱 나와요. 네. 아주 그 네. 귀여운 게 퍼그종인 퍼그종인데 있죠? 아주 네. 저희 같이 영화 보던 그 옆자리에 앉아 있는 관객분들도 계속 막 숨죽이면서 보다가 그 장면에서 네. 귀여워. 당연히. 네, 여기저기서 귀여워 네. 이러시더라고요. 그 개가 먼저 나와서 개가 나왔다는 사실 자체 때문에 관객이 굉장히 신선하게 그 캐릭터를 받아들이고 있다가 잠시 후에 아니 그 개의 주인인 또 다른 여자까지 있었네 하고 또 보여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 인물을 등장시키는 방식. 그리고 이쯤 되면은 또 이 두 사람밖에 없고 개 있고 그러면 또 영화 끝날 때까지 사실 두 인물이 다 사는 게 보통 일반적인 영화잖아요. 그렇지 않잖아요. 네. 둘의 운명이 엇갈리잖아요. 근데 그 엇갈릴 때도 또 언제 그렇게 되는가 뭐 이런 그 타이밍의 문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영화가 굉장히 신선하게 네. 인물들의 등퇴장을 활용하고 있다. 그 인물 등장함으로 인해서 점점 이제 공간이 조금이나마 조금씩 좀 생기잖아요. 그 하정우 씨가 이동할 수 있는 공간이 나중에 또 걔 때문에 또 한 번 더 무너지면서 새로운 공간도 막 열리고. 그렇죠. 또 걔랑 관련된 몇 가지 또 이렇게 재밌는 상황들도 생기게 되고 이 끔찍한 사실 상황도 생기게 네, 되고. 케미가 대단해요. 그 탱이라는 개와 이정수 캐릭터. 올해 케미가. 양상불상이에요. 네. 네. 그쵸. 그리고 이제 이 영화의 이제 많은 부분들이 그 개연성에 관해서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여성에게 남자가 너무 아낌없이 도와준다 이런 부분을 지적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저런 캐릭터는 혹시 민폐 캐릭터가 아닌가? 그 이렇게 여자분 말하는 캐릭터가?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물이 딱 생수가 두 통밖에 없고 그게 얼마나 귀한 생명수인 줄 아는데 그 여성이 나와서 물을 좀 달라고 하고 그것을 이제 주는 순간 그 물을 벌컥벌컥 마시는데 옆에서 막 아까워하고 이런 것들이 나오니까 관객 입장에서는 이제 하정우에 이입돼서 보다가 누가 그 물을 뺏어먹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 면에서 이제 그걸 지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저도 전혀 아닌 것 문제라고 같아요. 느끼지 않았어요. 그냥 네. 또 다른 누군가가 있다는 그것 자체로 이제 이정수라는 캐릭터가 더 뭔가 마음에 안도를 얻고. 네. 그렇습니다. 일단 하정우 씨가 그 여성의 존재, 그 미나라는 인물이죠. 네. 미나 때문에 얻는 마음에 굉장히 큰 희망이나 위안이 있어요. 그다음 미나가 요구하는 게 하정우가 다 이미 이전에 했던 행동들이에요. 당연히 그 상황에서 물을 달라고 그리고 또 굉장히 죄송해하면서 얘기를 하죠. 네. 그리고 엄마하고 통화를 하게 되는데 하정우도 자기 아내하고 통화를 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전화를 당연히 빌렸을 수 있죠. 더 중요한 것은 극중에 정수라는 인물이 미나한테 대하는 행동이 이 영화의 주제하고도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이 영화의 주제는 굉장히 심플하고 단순하잖아요. 자, 바깥에서는 효율을 따지고 이게 하루에 돈이 15억씩 들어가서 500억이 여태까지 피해액이 생기고 누군가가 대신 다칠 수도 있고 이런 논리를 들어서 사람들이 이제 지쳤다고 얘기하고 이제 그만 좀 하자고 그러고 안에선 사람이 죽었는지도 모르고 이런 상황 속에서 그 안에는 사람이 있다라는 단순하지만 굉장히 우리 마음을 울리는 논리를 계속 우리에게 주기 때문에 영화가 감동적인 거잖아요. 근데 안에 사람이 있다, 우리가 살려야 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데 그 사람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 그런 행동을 취하지 않는다면 이 영화의 주제의식은 굉장히 약화될 수밖에 없죠. 인물의 행동의 개연성을 약간 포기하더라도 말하고 싶어하는 바를 제대로 말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들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왜 근데 전화 통화 하잖아요, 여자분이. 엄마가 그 바꿔달라고 하잖아요. 하정우 씨 옆에 있는 남자분을. 근데 그 이정수랑 캐릭터가 딱 받자마자 기아 자동차 하도들이 좀 이정수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주 좋은 디테일이죠. 저는 그 부분이 자기 그 세일즈 했던 그 버릇이 있어가지고 그쵸. 그걸 얘기하는데 그게 되게 맞아. 내 나름대로 찡한 포인트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거기서 되게 마음이 울컥했어요. 정말 세심하게 보시는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좋은 디테일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 장면도 굉장히 웃기잖아요. 그렇게 해서 상대방이 엄마랑 통화하고 싶겠어요. 근데 전화를 주는데 그때 하정우 씨 하는 말도 굉장히 웃기죠. 네네, 잘 먹고 있습니다. 네, 아까도 물 많이 먹었고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까 물 많이 먹었을 때 속으로 얼마나 아까웠겠어요. 한편으로는. 이제 그런 것들이 이렇게 코믹하게 잘 들어가 있는 부분들도 있죠.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얘기하고 싶은 건 그 미나라는 캐릭터랑 관련해서 관객 입장에서 이 영화를 볼 때 미나가 갑자기 나오게 되고 그 미나가 물을 달라, 핸드폰을 달라, 뭐 이런 등등의 요구를 할 때 우리는 그걸 약간 아깝게 느끼게 됩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가족한테 잘해준다? 그건 휴머니즘이 아니에요. 가족애죠. 그 다음에 친구인데 굉장히 잘해준다. 이러면 우정이죠. 후배면 동료애죠. 휴머니즘이라는 것 자체는 우리가 생판 모르는, 완전히 모르는 타인에 대해서조차 그 사람이 나와 같은 인간이라는 것 때문에 생겨나는 자연스러운 감정, 이거거든요. 처음부터 묘사가 되지 않고 중반부터 묘사가 되고, 그럴 때 우리 관객이 그렇게 느낄 때 그 감정이 과연 올바른 것인가, 뭐 등등등까지 굉장히 흥미로운 작점이죠. 중반부부터 이렇게 그 여자 캐릭터가 나오고 그런 것들이 다 그냥 얼토당토 안 한 게 아니라 이유가 있다, 이런 얘기시네요. 그렇습니다. 네, 네. 그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주제를 굉장히 깊이 다룰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설정이나 틀이 되었다. 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초반에 이제 유머도 있고 그런 재난 상황도 굉장히 이제 장르적으로 잘 만들어졌는데, 후반부를 보다 보면 이 영화가 갖고 있는 한국 사회를 향한 어떤 그 비판 의식 같은 게 굉장히 직설적이면서도 또 날카로우면서도 이렇게 다가오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죠. 생각나는 일들도 있고. 그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이제 바깥에서의 대처 상황은 어쩔 수 없이 세월호의 그 비극들이 생각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흥미로운 건 이 원작 자체는 세월호 이전에 쓰여진 소설이라면서요. 그런 걸 보면 어떻게 보면 한국 사회에서의 이런 총체적인 부실 때문에 일어나는 어떤 그런 인재, 그것이 하나의 패턴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자연스럽게 생각나면서 네. 정말 요새 막 고구마 100개 먹은 것 같다, 이런 느낌으로 얘기하잖아요. 정말 답답함도 많이 느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영화에서만큼은 잘 돼서 끝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계속 했던 것 같아요. 한국 사회를 이제 총체적인 부실로 보고 있는 거죠. 영화가 비판하고 있는 건 크게 세 가지예요. 하나는 정부를 비판을 하고 있고, 정부의 대응 방식. 또 하나는 그것을 보도하는 언론의 굉장히 눈먼 선정성, 이런 걸 비판하고 있고, 마지막 세 번째는 그 시공업체를 관련한 그 민간의 그런 업체들의 어떤 부실 같은 것을 공격하고 있는데, 공통점은 세 가지 다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사고와 관련된 세 가지 시스템이 얼마나 엉망진창인가를 보여줌으로 인해서 생각하게 많이 만들어주는 그런 또 영화가 아니었을까. 이 영화에서 사실 저는 그런 관련해서 가장 그 참담하게 느껴졌던 건 뭔가 하면, 극중의 설계도와 실제 시공된 터널이 달랐다라는 부분. 네. 그 영화에서 이제 굉장히 황당한 게 드디어 이제 구출하는구나 싶고 오늘 이제 들어갑니다라고 딱 얘기까지 하고 엄청 한 위에서 이렇게. 십며칠에 걸쳐서 CQ 작업을 해요. 네. 예. 네. 그래가지고 들어가게 됐는데 구멍을 잘못 판 거잖아요. 잘못 판 이유가 환풍구 위치 때문에 이정수 씨가 어디 있다는 걸 예측을 했는데, 설계도에서는 환풍기 자체가 7개를 설치했다고 설계를 해놓고 실제로는 6개밖에 안 했죠. 근데 그것이 이런 끔찍한 비극을 네. 갖고 오는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저는 그 부분이 가장 참담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 언론들도 말이죠. 네네. 사고를 그 대하는 자세들이 좀 그랬잖아요. 그 중에 한 기자분이 하루만 더 버티면 최장 기록 깨는 건데 막 선풍대 이런 기록을 대사를 깨는 하고. 건데, 예. 이런, 그러니까 사람 자체의 구조가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나왔을 때 뉴스거리가 얼마나 되는가를 먼저 생각하는. 이슈만 생각하는 그런 그렇습니다. 생명보다는. 그리고 또 나중에 이거 진짜 큰 스포일러인데 구조돼서 나오거든요. 저 이정수 씨가. 네. 예. 뭐 스포일러인데 죄송해요. 예. 스포일러 속에 또 스포일러 한 번 더 할까요? 해피 엔딩. 네. 구조돼서 나와요. 35일 만에 나오는데 나와서 빨리 이제 조치를 취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막 수액도 맞고 병원 빨리 가야 되는데 막 또 사진 막 찍고 막 플래시 터지고 길 다 못 막고 뜨고, 있고 네. 헬기도 막 장관님 장관 오셔서 와야 되니까. 그 사진 한 방 박아야 된다고 네. 안 띄우고 있고 막 그런 것들 볼 때마다 네. 좀 승이 나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 마지막에 네네. 또 우리 탱이가 애견샵에 네. 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장관님이 그 애견샵에 있는 TV에 나와가지고 생명이 뭐 지구 중요하고 전체보다 지구 전체 중요하다, 중요하다는 이런 막 얘기를 이런 얘기를 그 전까지는 네. 그렇게 행동을 안 보였는데 그런 얘기를 또 하니까 네. 그 애견샵에 있는 개들이 왈왈왈 짖잖아요. 이런 것들도 약간 저 장관이 하는 저 저는 소리가 통쾌하고 시원했는데 과했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영화가 기본적으로 굉장히 목소리가 센 영화예요. 그러니까 세컨드 영화이기 때문에 톤 다운이라도 충분히 알아들을 수가 있는데 10년 뒤에 한번 터널을 본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다르게 들릴 수도 있어요. 사람에 따라서는. 그런 얘기를 할 수도 있고 앞에 비슷한 장면이 있어요.
모두 다 꺼지라고 이 개새끼들이라라고 그러네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이제 말하는 순간 그 장면이 갖고 있는 엄청난 통쾌함이 있거든요. 네. 이미 그걸로 다 해결이 된 거예요. 사실 이런 비슷한 장면이 괴물에 있었어요. 송강호 씨가 딸 대신 찾아오게 된 어떤 어린 아이가 있죠. 걔랑 같이 밥을 먹으면서 TV에서 대책에 대해서 한참 얘기하니까 TV를 발로 끕니다. 사실상 거의 비슷한 장면이에요. 그렇긴 한데 우리가 괴물을 본 기억도 있고 이 영화의 경우에는 또 앞에 있기도 하니까. 네, 그냥 뭐 그런 의미 아니었을까요? 탱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안부도 좀 전해주면서 더불어 물론입니다. 덧붙여서 뭐, 물론인데 네. 이제 그런 어떤 말하자면 풍자죠, 풍자. 네. 그래서 굉장히 재밌는 장면인데 뭐 없어도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살짝 들고요. 영화적으로 아쉬운 부분은 이런 겁니다. 이제 우리가 재난 영화와 조난 영화를 보러 간다고 쳤을 때 뭘 제일 기대하세요? 막 스케일 막 큰 화려한 스케일 막 이런 것들이요? 그렇죠. 그러니까 재난 영화에서 우리가 기대하는 게 두 개예요. 하나는 정말로 부서지는 걸 보고 싶은 거예요. 재난을. 또 한 가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보고 있는 저 상황 속에서 주인공은 살았으면 좋겠잖아요. 그래서 구출되는 과정의 어떤 극적인 부분들. 이 두 가지인데 이 영화는 후자를 생략했어요. 왜냐하면 극 중에서 보다 보면 결국 이 영화의 클라이맥스는 구조되는 순간이 아니라 내가 여기 살아있다고 클락슨을 누르는 순간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게 클라이맥스이기 때문에 그럼 여기 내가 살아있어요라고 누르는 순간 구조를 다시 해야 되거든요. 그럼 영화적으로 본다면 이전까지 그 지난한 구조 작업을 다시 보여줘야 돼요. 네. 그럼 그것은 영화적인 최연이 되잖아요. 볼 필요가 없잖아요. 지겹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거기서 건너뛰어서 구출되는 걸로 그대로 나오는 네. 것을 이어붙였거든요. 과감한 선택이죠, 굉장히. 그런 면에서 이제 좋은 선택이기도 한데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가 재난 영화에서 일반 관객들이 보고 싶어하는 것은 구출 과정에서의 어떤 굉장한 그런 뭐 스펙터클이든 아니면 서스펜스든 뭐 이런 걸 보고 싶어하는 건데 어떻게 보면 가장 보고 싶어하는 것이 생략됐다고 볼 수도 있죠. 관객분들 중에 대다수 분들은 그런 생각 하실 것 같아요. 아, 그동안은 어떻게 버틴 거지? 사실 어떻게든 버텼겠죠. 네. 근데 그런 것들이 영화적으로 보여주고 있지 않으니까 어떤 분들은 개연성에 대해서 그런 데서 설득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고요. 아, 이제 네. 영화 터널에 대한 별점을 알아봐야 될 텐데요. 네네. 기대됩니다. 네. 자, 터널에 대한 제 별점은 3개 반입니다. 3개 반! 네. 네. 올해 유달리 3개 반이 많은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네요. 추천할 만한 영화들이 많다는 뜻이겠죠. 네, 예년 여름에 비해서 한국 영화들이 저는 굉장히 좋은 영화들이 올해 많이 나왔다고 생각이 들고요. 보고 있으면 좀 뿌듯한 느낌도 듭니다. 아이고. 자, 그럼 순서를 할 텐데 어디에 들어갈까요? 고민을 참 굉장히 많이 했는데 네, 저는 요 사이에 넣으면 딱 될 것 같아요. 아, 요 사이에요?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네. 네, 지난 시간에도 그 덕경주 때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하니까 뭐 순위가 굉장히 낮은 것 같지만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무비썸에서는 기왕이면 좋은 영화를 소개하려고 하고 있고 여기 있는 영화들은 전부 다 덕경주까지 다 10편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손예진 씨 엄청 등연기. 예. 이동진 등연기에 맞먹는. 예. 죄송합니다. 아까 사과드렸잖아요. 네, 네. 100번 하세요, 사과. 알겠습니다. 삼보일배 하세요. 앞으로 계속 밥사겠습니다. 네. 네네. 그리고 또 이제 저희가 저는 이제 숫자 약간 또 이렇게 집착하는 게 있어가지고 가끔씩 이렇게 보는데 구독자가 10,000명이 됐더라고요. 네. 2달 만에. 저희는 아직 배가 고픕니다. 네. 이런 걸 되게 해보고 싶었어요. 글쎄 말이에요. 요게 또 인터넷 TV만의 매력 아닙니까? 어떻게 이 구독을 갈고 하는 거? 네네네. 구독. 샤샤샤가 빵야. 구독해주세요. 네. 자, 이제 무비썸 마칠 시간입니다. 저희가 사실 무비썸 시작된 지 한 2달 조금 넘는 기간 동안 정말 쉴 새 없이 매번 회의하고 또 이렇게 프로그램 만들면서 달려왔고요. 너무 이제 세게 달려오다 보니까 저희가 약간 재정비할 필요도 있고 또 여름 휴가지 않습니까? 살짝 저희가 재정비를 위해서 잠깐만 불안한데. 의자 빼! 재정비하고 잠깐 휴가 계속 쉬어 이런 적 많았거든요. 여름 휴가 갔어? 제 생각에 계속 쉬어. 제가 못 나올 것 같아요. 아, 정말 오늘 영화 내용 얘기하면서도 아이러니 얘기 많이 했는데 네네. 지금 이 상황도 되게 아이러니하네요. 방금 전까지만 해도 제가 구독을 갈고 했는데 아. 잠시 쉰다 그러고 그러니까 여름 휴가 중에 네. 구독자가 얼마나 느는가 한번 예. 봐서 구독을 해주셔야 박지선이가 시즌2로 네. 돌아옵니다. 안 알겠- 해주시면은 네. 갈립니다. 네네. 네. 당근과 채찍이군요. 네.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봬요.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